대학 입학 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 일원이 또 캐나다 산불 연기의 영향권 안에 들면서 다시 대기오염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극심한 더위로 인해 텍사스주에서는 13명, 루이지애나주에서는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남동부 지역까지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안경비대가 잠수정 타이탄의 잔해에서 탑승객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더글라스 국제공항에서 델타항공 여객기가 랜딩 기어 없이 동체로 착륙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서 대학 입학 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오늘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0여 년간 유지돼온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뒤집힌 만큼 미국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연방 대법원은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 소원을 각각 6대3 및 6대2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버드대 판결에서는 커탄즈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해당 대학과의 관련성을 이유로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너무 오랫동안 대학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면서 우리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이 1978년 이후 40여 년간 유지한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그동안 해당 조치로 주요 대학에서 흑인의 입학 비율이 올라가는 등 차별 시정의 성과를 거뒀지만 백인과 아시아에게는 역차별이 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꼽힌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의 영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계의 경우 어퍼머티브 액션 자체에 대해서는 50%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대입 시 인종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계 응답자의 72%가 반대한 바 있습니다. 뉴욕 일원이 또 캐나다 산불 연기의 영향권 안에 들면서 다시 대기오염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오늘 밤에 대기오염이 가장 심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산불로 미 동북부 지역에 또다시 대기오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오늘 밤 자정까지 뉴욕시 전체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허드슨밸리 지역에 대기오염주의보가 발령됐다며 가능한 외출을 삼가고 불가피할 경우 N95 같은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캐나다 산불의 진행 정도와 바람의 영향을 볼 때 오늘 밤 대기오염이 가장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혈관 질환을 가진 주민들은 대기오염 관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오늘 대기질 지수가 150을 넘어 나쁨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야외 활동을 준비했던 단체들이나 야외에서 근무하는 기업들은 오늘 하루 일정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캐나다 전역에서는 50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일어나면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 전역에서 태풍 및 대기오염의 영향으로 지난 주말부터 항공편 취소 및 지연이 잇따르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JFK, 라과디아, 뉴욕 국제공항에서만 1,500편이 넘는 항공 운항이 취소되고 2,000여 편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은 오는 토요일까지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또다시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극심한 더위로 인해 텍사스주에서는 13명, 루이지애나주에서는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미시시피와 테네시주 등 남동부 지역까지 폭염이 예상되면서 당국이 폭염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텍사스와 뉴멕시코, 애리조나, 콜로라도, 유타주 일부 지역들이 건조하고 더운 날씨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동남부 대부분 지역에서는 기온이 38도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고 습도까지 높아서 일부 지역의 체감 온도는 46도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극심한 더위로 텍사스주에서는 13명, 루이지애나주에서 1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텍사스주의 폭염 관련 사망자 13명 가운데 11명은 라레도를 포함한 웹카운티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들은 60세에서 80세였고 대부분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웹카운티는 텍사스주에서도 빈곤율이 높은 지역으로 폭염에 더 취약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다른 2명의 사망자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빅밴드 국립공원에서 하이킹을 하던 플로리다주에서 온 등산객이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온은 열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칼리지파크의 국립기상청 기상학자 브라이언 잭슨은 열돔이 동쪽으로 확산되고 있고 주말까지는 중남부를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서해안 지역에 이미 또 다른 열돔이 발달했고 텍사스주 중심은 극단적인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까지 캘리포니아 센트럴밸리에서는 화씨 110도, 섭씨 43.3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세 자릿수 고온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사막 남서부의 가장 더운 지역은 화씨 115도, 섭씨 46.1도를 넘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타이타닉호를 관광하려던 잠수정 타이탄은 대서양 심해에서 내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제 해안경비대는 잠수정의 잔해에서 탑승객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어제 오후 타이탄 잔해 인양 작업이 마무리됐고 이 과정에서 유해도 함께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의료 전문가들이 유해를 분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타이타닉호 뱃머리로부터 488m 떨어진 해저에서 발견된 타이탄 잔해는 기체 꼬리 부분의 원뿔형 구조물인 테일콘과 잠수정의 둥근 선창 등 5점입니다. 해안경비대는 지상으로 대형 잔해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가림막 등을 사용했지만 언론사 카메라에는 찌그러진 구조물과 파손된 내부기관 등이 담겼습니다. 해안경비대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제이슨 유바워 해안경비대장은 성명에서 타이탄 잔해가 비극적인 사고의 원인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고 원인을 찾아내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잠수정의 압력실에 문제가 생겨 심해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잠수정이 안쪽으로 급속히 분解되는 내파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안경비대 역시 일단 잔해의 형태로 볼 때 압력실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8일 잠수정 운영회사인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의 스톡턴 러시 최고 경영자와 영국 국적의 억만장자 해미시 하딩, 파키스탄계 재벌 샤자다 다우드와 그의 아들 술레만, 프랑스의 해양 전문가 폴 앙리 나졸레는 이 타이탄 잠수정을 타고 북대서양 심해로 입수했지만 1시간 45분 만에 실종됐고 나흘 만에 잠수정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더글러스 국제공항에서는 델타항공 여객기가 랜딩 기어 없이 동체로 착륙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승무원을 포함한 탑승객 전부 부상 없이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더글라스 국제공항에서 델타항공 1092편이 랜딩 기어 문제로 앞바퀴가 없이 동체로만 활주로에 비상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델타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항공편은 보잉 717 기종이며 오전 7시 25분 애틀랜타에서 출발해 목적지 샬럿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는 조종사 2명과 승무원 3명, 승객 96명, 총 101명이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델타항공은 성명을 통해 샬럿 공항에 가까워질 즈음 조종사들이 노즈기어가 안전하지 않다는 안내 표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항공교통 관제자들이 비행기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기는 관제탑 앞을 통과했고 당시 항공기는 바퀴가 달린 랜딩 기어가 나올 수 있는 항공기 하부 문이 열려 있었지만 랜딩 기어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결국 오전 8시 58분 샬럿 공항 활주로에 랜딩 기어 없이 동체로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당 항공기에 탑승했던 한 승객은 인터뷰에서 착륙하는 동안 델타 항공의 조종사와 승무원은 매우 침착했다며 승객들은 당시 상황을 브리핑받았고 조종사가 기내 방송을 통해 곧 착륙할 것이지만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갈리는 소리 등이 많이 날 예정이라고 경고해 마음을 졸였지만 예상보다는 순조로운 착륙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착륙 후 탑승객과 승무원들은 비상 슬라이드를 통해 무사히 빠져나와 공항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연방항공청과 국립교통안전위원회는 해당 항공기의 문제 발생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대결할 경우 제3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다는 응답자가 44%에 달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가 제3 후보에게 더 열려있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NBC 방송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4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대결한다면 제3의 정당 혹은 무소속 후보를 지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응답자 과반수인 53%는 다른 후보에게 투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지지자보다 민주당 지지자가 제3후보 선택에 더 열려있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45%가 제3후보를 지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서는 34%에 그쳤습니다. 히스패닉 유권자의 58%와 18세에서 34세의 젊은 유권자 57%, 2020년 대선 경선 당시 엘리자베스 워런과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던 민주당 지지자의 55%와 흑인 유권자의 52%는 특히 제3후보를 고려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NBC 방송은 유권자들이 제3의 선택지를 고려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선거일에는 최종적으로 두 후보 가운데 하나를 뽑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공화당 여론조사 전문가 빌 맥인터프는 좌파 성향 유권자들이 제3후보에 대한 흥미가 더 크다는 점은 올해 민주당이 노 레이블스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를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노 레이블스는 극단적 당파주의를 거부하는 초당적 정치단체로 2010년 민주당과 공화당의 중도 세력과 무당파 인사들이 조직했습니다. 뉴욕시는 급증하는 쥐 때문에 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는 8월 1일부터는 식당이나 델리에서 쓰레기 봉투를 내놓을 때 뚜껑이 있는 컨테이너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는 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과 시 청소국 국장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8월 1일부터는 식당이나 델리, 식품 도매상 등이 쓰레기 봉투를 길가에 내놓는 대신 꼭 맞는 뚜껑이 있는 컨테이너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는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칙이 시행되자마자 위반 업체에 벌금이 부과되는 건 아니고 계도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정부는 이 규칙을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길가에 쌓인 쓰레기 더미와 악취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시카 티시 청소국장은 자체 조사 결과 30에서 96갤런 규모의 컨테이너, 고정되거나 바퀴가 달린 쓰레기통을 개별 사업체들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식품 관련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내놓을 수 있는 컨테이너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규칙 세부 사항은 오는 30일 시티 레코드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청소국은 뉴욕시에 5개 이상 지점을 두고 있는 체인형 사업체에도 쓰레기를 컨테이너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관이나 은행, 헬스클럽, 약국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다양한 체인점이 포함됩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번 규칙이 뉴욕시 사업체의 25%에 영향을 미치며 하루 약 400만 파운드의 상업용 쓰레기를 길거리 노출 없이 폐기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쥐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촬영한 미확인 비행물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5시경 롱아일랜드 서포크 카운티 인근 도로를 운전하던 남성과 그의 아들은 하늘을 부여하는 특이한 비행체를 발견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흰색 비행물체를 발견하자 해당 남성 부자와 인근에 있던 다른 운전자들은 이 비행물체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이 비행 물체를 자동차로 추적하며 촬영했는데 이 비행차가 사라지기 전 잔해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를 제이비로 소개한 이 남성은 해당 비행 물체를 처음 발견했을 때 모양새가 너무 특이해 스파이 벌룬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은 이 비행 물체의 표면이 투명했고 증기를 뿜어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공중을 부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포 카운티 경찰 당국은 관련 비행 물체와 관련해 신고를 받은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비행 물체를 목격했던 사람들은 마치 위성이 낮은 고도에서 뭔가를 촬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외계 비행체라는 주장과 큰 쓰레기 봉지가 바람에 날린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후이퐁 푸드의 스리라차 소스가 공급량 부족으로 미국 내에서 품귀 현상까지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8가량에 판매되던 소스 한 병이 온라인에서 $70 내외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는 지난해 멕시코의 가뭄으로 원재료 조달에 차질을 겪은 캘리포니아 후이퐁 푸드의 스리라차 소스가 올해도 여전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이베이 등에서 원가에 프리미엄을 붙여 재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후이퐁 푸드 관계자는 안타깝게도 올해 역시 전례 없는 공급 부족 상황에 처했다면서 올봄 원재료인 고추의 예상치 못한 작황 실패를 포함해 여러 사건으로 발생한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이퐁 푸드의 스리라차 소스는 멕시코 북부에서 생산되는 고추가 주 원료입니다. 자연 기후 변화의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은 2022년 1200년 만에 가장 건조한 한 해를 보내면서 농작물 생산량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생산이 중단되자 미국 내 스리라차 소스 마니아들과 스리라차 소스가 주로 사용되는 베트남 음식점 등에서는 사재기 행렬도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월마트에서 $7.99에 판매되던 28온스 스리라차 소스 한 병은 올해 이베이 등에서 최고가 $70 내외의 가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는 공급난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후이퐁 푸드의 경쟁사인 플라잉 구스, 타바스코 등의 스리라차 소스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텔러이시 지방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서명한 중국인 토지구매 금지법은 연방공정주택법과 수정헌법 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디센티스 주지사는 중국과 이란, 북한,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일부 염려국가 국민들이 플로리다에서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을 살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인 4명은 지난달 23일 플로리다 북부지방법원에 해당 법률이 위헌이고 공정주택법을 위반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0명의 승객들을 태운 암트랙 열차가 어제 캘리포니아에서 선로에 멈춰서 있던 대형 트럭과 충돌한 뒤 탈선했다고 현지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께 일어난 이 충돌 사고로 열차의 객차 7량 가운데 3량이 탈선했고 정확한 부상자 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부상자들 모두 비교적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트랙 본사는 아직 자세한 경위와 정보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상원 예산위원회와 주하원 예산위원회는 뉴저지 자녀 양육 세액공제 금액을 최대 $1,000로 인상하는 법안을 잇따라 승인했습니다. 법안은 이번 주말 전까지 처리될 예정인 주정부 새 예산안에 부착돼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안은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연소득 $80,000 이하 가정에게 자녀당 최대 $1,000의 세금 공제 제공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 서비스국에 따르면 주 소득세 납세자 31에서 37만 명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27일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오는 가을 학기부터 프리K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뉴욕시 전역 공립학교에서 매일 2에서 5분간 호흡 명상의 시간을 마련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호흡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호흡에는 과학이 있고 학생들에게 스스로 호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운동을 펼치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시교육국은 학생들이 매일 호흡 명상 시간을 가짐으로써 지난 몇 년간 야기되고 있는 학생들의 불안과 우울증, 자해 및 기타 정신건강 문제를 스스로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지만 밤늦게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부분적으로 화창한 가운데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흐리겠고 종종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